자기 통제를 발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유혹과 싸우는 일은 피곤하다. 지치실 때는 더더욱 어렵다. 자기 통제를 하려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부 과학 연구를 비롯해서 대중잡지에서 자기 통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자기 통제를 의식적인 과정으로 보는 관점은 잘못된 견해다. 흔히 대중잡지에서 천사와 악마가 우리의 양 어깨에 걸터앉아서 성분된 조언을 속삭이면 우리가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자기 통제의 순간을 묘사한다. 하지만 자기 통제는 그보다도 훨씬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사람들은 건강에 해로운 디저트를 건너뛰고 쓸데없는 물건 광고로 예민하고 격렬한 논쟁에서 평정심을 유지한다. 무의식 중에도 자기 통제력을 발휘한다. 또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수많은 상황에서 자제력을 발휘하곤 한다. 유혹을 물리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은 쓸모가 많다. 모든 결정이 장단점을 일일이 따졌다가는 다른 데에 쏟을 시간이 부족해진다. 무의식적인 전략에 주의를 요구하지 않고 에너지 소모가 적다는 점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자기 통제 전략과 매우 유사하다. 목표를 높이 평가하고 유혹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때 사람들은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과장하고 관계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서로의 매력적인 면을 무시한다. 그리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무의식 중에 목표를 유혹보다도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 자기 통제력을 발휘할 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목표를 더 긍정적으로, 유혹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왠지 모르게 뿌듯한 기분을 느끼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 왠지 부끄러운 기분이 든다. 의식 소멸 아래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무의식적인 반응을 통해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가음하고 싶지 않을 때 왜 와인 잔을 자신도 모르게 밀어내는지, 월급을 받기 전에 왜 사고 싶은 노트북 광고를 외면하는지 알 수 있다. 무의식적인 반응은 흔히 발생하고 자주 경험하다 보면 습관이 된다. 사람들은 양치질에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하기를 당연한 일로 배웠다. 마찬가지로 특정 음식을 먹고 먹지 않겠다는 그와 같은 반응하도록 학습됐을 수도 있다. 나는 도로시 그런 대상이었다. 에드워드는 일단 습관을 형성하면 명시적인 목표를 세웠건 자기 통제를 발휘하건 상관없이 곧장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자기 통제에 관한 문제도 익숙해지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목표를 다시금 되새길 필요도 없어진다. 심지어 자기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직 무의식적인 반응이 습관으로 형성되지 않았다면 실행계획을 세우고 연습을 해보자. 피터 골비처럼 간단한 실행계획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한다. 일단 목표를 세우고 나는 나면 A를 하면 B를 할 거야 같은 계획을 세운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요거를 할 거야. 혹은 와인을 한 잔 마시면 와인잔은 곧 싱크대에 넣을 거야 라고 다짐해본다. 일단 실행 계획을 세우고 아침에 일어나거나 와인을 다 마셨을 때처럼 신호를 인지하고서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잠재의식에 따라서 짝을 이룬 두 가지 행동을 자동적으로 실행한다. 따라서 자기 통제가 어렵고 힘들 때 행동을 짝지어서 연습하면 저절로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다. 결국 습관을 만들면 자기 통제가 필요가 없어진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저 자신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 인내심을 발휘하는 법.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격언이 있다. 하지만 치즈 샌드위치가 알맞게 구워지기를 기다리든 투자할 때 기다리든 기다리는 일은 어렵다. 영어 단어 페이션트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중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두 의미 모두 고통받는 사람이란 뜻에서 비롯이 됐다. 그만큼 기다리면 고통이 따른다. 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나중을 위해서 현재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다리기를 어려워한다. 게다가 지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평정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기다림은 앞장에서 이야기한 자기 통제와 일맥상통한다. 인내는 자기 통제가 필요하기에 동기화학 연구자들은 인내와 자기 통제를 동일시한다. 10장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마시멜로 실험으로 잘 알려진 고전적 검사에서도 실제로 인내심을 평가했다. 1960년대 심리학자 월터 미셸은 어린아이들의 만족을 어떻게 지연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마시멜로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 미셸은 아이들에게 두 가지 보상 중 하나를 선택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데려가서 마시멜로 한 개를 올려둔 탁자 앞에 앉게 했다. 연구자들은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나중에 돌아와서 2개를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아이들만 남겨둔 채 방을 나가서 상황을 지켜봤다. 아이들은 몰랐지만 10에서 20분 정도 기다려야 했고 그 사이에 마음을 바꿔서 단숨에 마시멜로를 먹어버릴 수 있었다. 연구자들은 아이들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기다린 시간을 인내심 점수로 계산했다. 와인 한 잔 같은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 트위터의 피드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생각해보자. 유혹의 손길 앞에서 우리는 그저 기다려야 한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기다림 끝에는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더 비싼 와인 트위터를 하며 보낼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처럼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자신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찾아냈다. 10장에서 언급했듯이 곧바로 마시멜로를 먹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마시멜로 맛이 없는 다른 물건 즉 하얀 구름이라고 생각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손과 발을 이용한 놀이를 하면서 관심을 딴 데로 돌려서 더 오래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었다. 미실과 동료들은 실험이 끝나고 10년 후에 당시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을 추적해서 관찰했고 그 결과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다.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았던 아이들이 인지적인 사회적으로 더욱 성장한 청소년기를 길을 보내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성적도 좋았고 친구도 많았다. 이후에 마시멜로 실험 결과는 여러 번에 걸쳐서 분석이 됐다. 물론 내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만족을 지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사실을 통해 삶의 중요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마시멜로 연구를 통해서 어린 나이에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다면 이후의 삶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후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과연 무엇이 인내를 성공으로 이끌어낼까?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의지력도 강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더 영리하기 때문일까? 인내심이 강한 아이들은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는 걸까? 그래서 놀러 나가기 전에 숙제를 먼저 끝내는 걸까? 동기과학에서는 다른 요인을 이야기한다. 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전에 애초에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왜 그처럼 어려운지부터 살펴보자. 기다림은 왜 어려운가? 기다림은 필요하기다. 우리가 살면서 열망하는 대부분의 큰 보상에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 은퇴를 대비해서 수십 년간 저축에 의한 노력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승진을 하려면 몇 년에 걸쳐서 온라인 학위를 따거나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다림은 건강에 좋은 레시피이기도 하다. 참을성이 많은 환자는 불필요한 항생제나 수술을 요구하기 전에 기다릴 줄 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란 쉽지가 않다. 기다림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미래의 결과를 낮춰서 평가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은 당장 일어나는 일보다도 가치가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1년 후에 $100를 준다고 해도 지금 당장 $100를 받는 것보다 덜 행복하다. 인간은 기다리는 상황을 본능적으로 달구어하지 않는다. 미래의 결과와 미래를 잃을 정도로 가치 감소율이라고 부른다. 인내심이 강한 사람은 가치 감소율이 낮다. 그들은 미래의 결과와 현재의 결과를 거의 비슷하게 생각한다. 여자친구를 나중에 보나 오늘 보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 보든 실망하지 않는다. 반면에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가치 감소율이 높다. 그들은 미래의 결과를 현재의 결과보다 덜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나 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 여자친구를 보고 싶어한다. 사람들은 대개 높은 가치 감소율의 영향을 받아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한다.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지금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덜 받더라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려고 한다.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항공사에서는 출발일에 가까워질수록 표값을 올린다. 사람들은 한 달 뒤에 예정된 항공편보다 내일 출발 예정인 항공편에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한다. 브로드웨이 공연표 역시 몇 주 뒤에 있을 공연보다 당장 오늘 볼 수 있는 공연의 표값이 더 비싸다. 온라인 쇼핑할 때도 일반 배송이 아닌 당일 배송에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 우리가 인내심이 부족한 생명체라는 것을 깨닫고 조급함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전투에 임한다면 승리의 절반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무엇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가? 예리한 관찰자들은 애플처럼 큰 성공을 거둔 기술 기반 회사들이 인간의 조급함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눈치챘을 것이다. 애플은 아이폰의 새 버전을 내놓을 때마다 출시되기 한참 전부터 새 버전을 광고한다.
사람들은 현재 개발 중이라는 정보 말고는 아이폰의 모양이나 기능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2000년 아놀드 김은 애플의 전력이 만들어내는 사람의 조급함을 이용해 맥루머스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웹사이트는 애플의 신제품에 관한 비공식적인 정보를 주로 게시했다. 조그만 애플 제품 에어가 들어간 최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사용에 대한 게시물에 만족했고 웹사이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결국 김은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고 돈벌이가 되는 애플의 비밀을 누설하는 일에 전념했다. 애플과 맥루머스의 성공은 또 오래 기다릴수록 그 제품이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다림에 따른 고통을 겪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더 특별한 것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다. 몇 달 기다리면 새 제품이 더 값지게 느껴진다. 기다리면 힘들지만 자신이 기다린 무언가를 더욱 값지게 만든다. 그럼 무엇이 사람을 조급하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의지력의 부족. 사람들이 유혹에 무너지면 종종 자신의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자책한다. 따라서 자기 통제력, 다시 말해서 의지력이 부족해서 조급해야 한다고 해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신뢰 부족. 사람은 기다리는 동안에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한다. 얼마나 기다려놔서 포기할까? 마시멜로를 앞에 두고 어른이 돌아와 먹어도 된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아이의 입장이 돼보자. 어른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자정이 넘은 시간에 버스를 기다린다고 생각해보자. 버스가 끊겼다고 판단하고 그러기도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내 질문은 얼마나 기다릴 것인지가 아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를 묻는 것이다.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특정 시점이 되면 어른이나 버스가 올 거라고 믿어서도 안 된다. 마냥 기다린다고 모든 도가 해결되지 않는다. 마시멜로를 덜 먹든 집까지 걸어가든 즉각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계속 기다려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인내심은 사라진다. 사람들이 조급해야 하는 주대 이유는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 없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지 않거나 실제보다 더 많이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믿음은 약해진다. 5분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30분이 지나도 버스가 오지 않으면 버스가 끊겼을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갈수록 인내심도 줄어든다. 신뢰가 기다림에 미치는 효과는 마시멜로 실험에서도 확인되었다. 실험 결과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더 오래 기다리는 경향을 보였다.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어린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는다. 어쩌면 성인이 돼서도 취업을 미루며 대학원을 다닐지도 모른다. 반면에 불안정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어른의 말을 믿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그들은 눈에 어른은 약속을 지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약속을 어기기도 한다.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좋지 않은 아이는 세상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배우기 때문에 참을성이 부족한 어른으로 자랄 가능성이 높다. 어른을 믿지 않으면 또 자기 자란 아이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학원을 다니지 않거나 저축할 가능성이 낮다. 관심 부족. 마시멜로를 좋아하는 정도는 지금 당장 한 개를 받는 대신에 기다렸다가 2개를 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어떤 생각을 미칠까? 마시멜로든 커피든 통장의 목돈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뭔가를 그냥 얻을 때와 기다려서 얻을 때의 차이는 크다. 신제품 에어가들은 지금과 다른 달에 출시될 휴대전화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차이를 생각하며 기꺼이 기다린다. 하지만 우리가 평범한 사람에게 휴대전화는 커피와 별반 다름이 없다. 거기서 이라고 생각한다. 큰 차이가 없는 휴대전화를 굳이 한 달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계에 관심이 없는 나는 기계에 관한 반조급한 소비자다. 에나벨 로버트 프랭클린 샤디와 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기다릴 때 인내심을 발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했다. 실험 참여자들에게 티셔츠 12개를 보여주고 마음에 드는 순서를 정하게 했다. 그리고 10주를 기다려서 자신에게 맞는 치수의 티셔츠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한 치수 큰 티셔츠를 받을 것인지를 물었다. 살짝 큰 티셔츠는 집에서 입거나 편안한 잠옷으로 입을 가능성이 컸다. 아무도 멋지게 보이고 싶을 때 입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누군가는 기다리고 싶지 않을 수 있다.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티셔츠를 기다려서 받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고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티셔츠를 받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다. 실험 결과 마음에 드는 티셔츠를 선택한 참여자는 몸에 잘 맞는 티셔츠를 위해서 남은 9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디자인에 마음에 들지 않을수록 참여자들의 기다리고자 하는 마음도 덜했다.
커피, 맥주, 초콜릿, 치즈, 시리얼에 이르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또 다른 연구를 실시한 결과 제품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고 양이 많을수록 다음 달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언가를 좋아할수록 기다려지는 의지는 커진다. 하지만 빨리 얻는 것보다도 나중에 많이 얻는 것을 선택한다. 그만큼 기다리면 더 힘들어진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더욱 조바심이 나기 때문이다. 말이다. 따라서 무언가를 좋아할수록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더 어렵다. 시엔츠 다이와 나는 시간에 따라서 소비자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봤다. 그 결과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욕구도 커졌다. 하지만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만 그래했다. 좋은 대체품이 있는 경우에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욕구가 감소했다. 해외여행을 할 때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몇 달을 보내게 되면 자기 나라의 음식을 그리워한다. 홍콩을 여행하는 학생들은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고향의 음식을 먹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기대 수준도 올라갔다. 이스라엘에서 살 때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해마다 2월절이 되면 종교 전통에 따라서 밀가루가 들어간 음식의 판매를 금지한다. 하지만 그 시기가 다가오면 빵이 정말 먹고 싶었다.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다이와 함께 6월절 동안의 하메츠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하메츠 음식을 먹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먹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메츠 음식의 대체물을 찾지 못하면 더 많은 이 불편해했다. 빵의 대체 식품인 마초나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케이크, 감자로 만든 파스타 대체 식품을 먹을 수 있다면 밀가루 음식에 대한 욕구가 크지 않았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한 실험에서 페이스북 사용자들에게 3일 동안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더니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대안이 없을 때 페이스북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컸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조바심도 더 커졌다고 한다. 이를 볼 때 우리 인간은 대안이 있다면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덜 원할 뿐더러 좀 더 수월하게 기다린다. 어쩌면 기다릴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마음에서 떨쳐내고 싶은 욕구. 최근에 나는 동료에게 $15를 빌리고 $20를 갚았다. 동료가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지갑에는 $20짜리밖에 없었다. 내가 $20 지폐를 건네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나 역시 나중에 $15를 주느니 지금 $20를 써야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왜 나는 $5를 더 주면서까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안달했을까? 우리는 종종 돈이나 물건을 가능한 한 빨리 얻으려고 조급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빚이 생기면 얼른 갚으려고 한다. 사람들이 물어보니 대부분이 나와 같았다. 나는 빌린 액수만큼 딱 맞게 돈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액수가 조금 넘치더라도 빨리 갚아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대다수가 빚을 갚지 않은 채로 있는 쪽보다 조금 더 주더라도 갚는 쪽을 선호했다. 예를 들어서 잔돈으로 $18가 없으면 $20짜리로 지폐라도 갚는 쪽을 선호했고, 반대로 $20를 빌려간 사람에게 $20가 없다면 $18로도 받는 쪽으로 선호했다. 그만큼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다. 효과적으로 인내심을 기르는 방법. 인내는 인생에서 무척 중요하다. 인내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매력적이지 않지만 곧바로 일할 수 있는 직업보다도 나중에 얻게 될 만족스러운 직업을 위해 졸업장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저희를 딴 데로 돌려보자. 수학자 존 에드먼드 게리치의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다. 게리치는 동전을 한 번 던지는 실험을 했다. 앞면과 뒷면에 나올 확률이 처음에는 무작위지만 동전을 던질수록 50에서 50에 가까워지는 대수의 법칙을 증명해 보였다. 실험을 통해서 중요한 발견을 입증했지만 사실 게리치의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는 자신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고자 했다. 1940년대에 나치의 포로가 된 그는 동전 던지기를 하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언제 자유의 몸이 될지 알 수 없었던 게리치는 동전 던지기를 하며 참고 기다렸다. 마시멜로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도 게리치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하며 관심을 딴 데로 돌려 눈앞에 놓인 마시멜로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미리 결정해두자. 만약에 6개월 뒤에 $120를 받을지 지금 $100를 받을지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혹은 1년 반 뒤에 $120를 받을지 1년 뒤에 $100를 받을지 선택하려고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많은 사람이 첫 번째 질문에 100달러를 받겠다고 할 것이고 두 번째 질문에는 120달러를 받겠다고 대답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20달러를 더 받으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돈을 받기 위해서 어차피 1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사람들은 더 기다리는 쪽을 선택한다. 왜 그럴까? 시간의 길을수록 인내심이 커지기 때문이다. 기다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보상이 작아도 바로 받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한다. 반면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 때는 좀 더 기다리더라도 큰 보상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 사례에는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전략이 숨어 있다. 무언가를 기다리기로 미리 마음먹으면 된다. 사전 결정 기술에 따르면 먼 미래의 일을 기다릴 때 작지만은 빠른 쪽을 선택할지 느리지만 큰 쪽을 선택할지 미리 결정해두면 참고 기다릴 수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다른 선택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동기과학 연구자들이 말하고 가던 가치 감소 때문이다. 초반에는 미래의 결과 가치가 빠르게 감소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의 길을수록 미래의 결과 가치가 감소하는 속도가 느려진다. 그래서 6개월 뒤에 돈을 받는다면 그 가치가 작게 느껴져서 지금 받는 쪽을 선택하지만 1년 뒤에 받는 돈이나 1년 반 뒤에 받는 돈의 가치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더 받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비둘기 역시 사전 결정의 혜택을 활용한다. 비둘기도 기다리려도 큰 보상이 있는 쪽을 선택했다. 하워드 라클린과 레너드 그린은 비둘기가 버튼을 쪼면 모이가 나오는 장치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 비둘기는 작지만 즉각적인 보상으로 이 작은 모이가 나오는 버튼과 크지만 지연된 보상으로 4초 뒤에 4초간 모이가 나오는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비둘기는 참지 않았다. 작지만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했다. 연구자들은 양쪽 모두 지연 시간을 10초 더 길게 설정하고서 다시 실험했다. 한쪽은 10초 뒤에 즉각적인 보상을 다른 한쪽은 14초 뒤에 큰 보상을 주도록 버튼을 설정하자 비둘기들은 크지만은 지연된 보상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 비둘기들은 더 많이 모이를 얻기 위해서 4초 더 기다릴지 사전 결정의 여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줬다. 즉 기다리기로 미리 결정을 내린 비둘기는 4초를 기다렸고 그렇지 않은 비둘기는 기다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리를 인내심을 기다리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작고 빠른 선택을 하기 전에 시간을 좀 더 끌어주면 된다. 만약 여름에 단 한 번만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만약에 이번 주말에 여행을 갈지 다음 달에 일주일 동안에 여행을 갈지 지금 당장 정해야 한다면 아마 이번 주말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석 달 뒤의 주말 여행과 넉 달 뒤의 일주일 여행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어떨까? 아무리 휴가를 가고 싶어도 석 달 뒤건 넉 달 뒤건 어차피 기다려야 한다면 좀 더 길게 휴가를 가기 위해 한 달을 더 기다리는 쪽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배송일이 5일에서 6일로 줄어드는 빠른 배송의 추가 비용은 지불하지만 10일에서 5일로 줄어드는 배송은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선택을 보류하라. 토머스 제퍼슨은 화가 나면 말을 하기 전에 10까지 세어라. 화가 많이 날 때는 100까지 세어라 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는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 또 다른 전략, 다시 말해서 선택 보류 기술이 담겨있다. 즉 지금 이득이 되는 방법과 나중에 이득이 되는 방법을 놓고 무엇을 선택할지 잠시 생각하며 결정을 보류하는 것이다. 선택 보류 기술을 활용하면 선택지들을 조금 더 기다렸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따져보며 인내심을 기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다이와 나는 실험 참여자들에게 15일 안에 초점을 통해 보통 품질의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를 받을 수 있는 응모권과 40일 안에 초점을 통해서 좋은 품질의 플레이를 받을 수 있는 응모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13일 후에 선택을 한 사람들은 곧장 선택한 사람들에 비해서 더 좋은 모델을 기대하는 경향이 컸다. 그들은 선택을 미루면서 더 좋은 모델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결과는 기다리는 쪽을 선택했다. 조급함의 원인을 해결하라. 인내심을 기르는 또 다른 전략은 앞서 언급한 조급함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미래가 불확실해서 조급해질 때는 미래의 결과에 대한 확신을 키움으로써 기다릴 만한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다. 나중에 받게 될 더 큰 보상에 관심이 없고 지금 보상을 받고자 조급해 한다면 그 보상이 왜 특별한지 애초에 그 보상을 왜 신경 썼는지를 상기해 보면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아라.
자신이 무언가를 기다리는 일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 데만 더 쉽게 인내할 수 있다. 둘이 함께하면 기다리는 일이 더 쉬워진다. 만약에 자신이 얼마나 기다리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얻는 이득이 달라진다면 인내심을 기르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부부가 같이 저쪽으로 목표를 세웠다면 공동 목표나 사회적인 지지가 없는 개인에 비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스스로 인내심이 없다는 사람이 생각해보라 하는 거죠.